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시 스텝업 채널의 황호준입니다. 먼저 한미반도체 오늘 정말 오랜만에 가뭄 속에 단비 같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여기 자리에서 더 꺾이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더 힘들 전망이었는데 오늘 이제 기분 좋게 박동신 부회장님이 또 장내에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2만 주를 더 담으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박동신 부회장님은 이제 손실률을 마이너스 3%까지 좀 끌어올리는 그런 물타기가 되었습니다. 9월 마지막 달에 이제 연말 보너스처럼 우리 주주님들에게 뭔가 보너스를 준다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주셨는데 이로써 곽동신 부회장님은 약 13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더 충분히 많이 남았다라는 점 강조하고 있고요. 왜 오늘 상승이 나왔을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오늘 코스피 장세 상당히 괜찮았죠? 어, 월말까지 조금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한 10시께부터 계속해서 기분 좋은 상승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막판까지 다가오게 되면서 플러스 전환까지 상당히 마무리가 괜찮았는데 사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탈했던 각 자금이 조금씩 돌아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 반등의 시그널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데이터가 아직은 살짝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일 정도 이제 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이런 모습이 더 나온다면 상당히 좋겠지만은 몇 가지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10월에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먼저 이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파도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주주님들께서도 또 꼭 알고 가야 될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삼성과 SK의 반도체 장비 통제에 대해서 무기한 유예를 했습니다. 이러면 금주 통보가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수출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관련돼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어떤 제품군들을 라인업을 추려줘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가 없이 그냥 바로 통과해주는 흔히 말해서 이제 프리패스 티켓이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곧 다가왔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유예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완전 무기한으로 늘려준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통보가 이제 요번 달 내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9월 중으로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이게 조금 늦춰지게 되면은 미국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10월 달로 한 주 정도는 이제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현재 미국의 전문가가 전하는 소식이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도 지금 정신이 없는 와중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행정 업무가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이 많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금리 결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셧다운 흔히 말해서 행정 마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에 대한 통보는 곧 나온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 추경호 기재부 장관님, 경제부 총리도 하고 있죠. 예. 한국 경제가 바닥을 다지면서 나아지는 중이다.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은 심해지면은 대응을 나설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최종 결정권자가 이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분께서 오늘 한 아침에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부지를 다녀오셨어요. 다녀와서 하시는 말이 반도체에 투자를 하실 거다라는 그 뒤의 내용과 좀 이어집니다. 올해 이제 반도체 분야에 2.8조의 정책 금융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라고 소식을 밝히셨어요. 자, 여러분들 올해 2.8조라는 저 키워드를 상당히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9월은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제 10월, 11월,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약 3달 동안에 2.8조 원의 자금이 반도체 시장으로 흘러온다라는 건데 저 많은 돈이 어디에 쓰일까라는 게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에 쓰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후보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단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뒤에 기사들이 연이어서 이제 힌트를 주는 건데 내년부터 HBM의 수요가 폭증한다. 삼성전자 패키징 라인 증설 투자를 앞당긴다라는 소식이 있죠. 사실 이게 한미 반도체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패키징 라인 증설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저 패키징 라인에 우리 한미 반도체 듀얼 TC 본더가 들어갑니다.
차세대 이제 TC 본더 이제 드래곤도 나왔고 그 차세대 장비도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 하니까 이 부분이 선단 장비가 아닌 패키징 라인에 들어간다라는 저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HBM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패키징 라인도 증설을 한다라는 거죠. 몇 가지 기업들이 더 떠오르고 있는데 그 기업을 다룰 때 더 언급을 할 거고 오늘 한미반도체가 메인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소식은요, HBM이 늘어나게 되면은 경쟁사가 있죠. 국내 경쟁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협력사라고 좀 있는데 그게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주요 고객사이고 삼성전자도 주요 고객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을 증설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관련이 상당히 깊은 이 한미 반도체 측에서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중국에 투자가 막혔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래서 레거시 정도의 재편을 한다.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으로 5% 내로 이제 증산을 제한한다. 중국의 팹리스 당도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고 레거시 전환 준비 중이고 수요 침체 그리고 낸드 폐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중 관계 악화 시 중국의 투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10% 정도 투자 가능 제한 레거시 집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시장을 성장을 못하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뭐 완화가 된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첫 번째, 중국이 아닌 제3국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최대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제 손바닥 뒤집듯 이러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먼저 이루어진다면은 국산화 장비가 상당히 극강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FOMC 결과가 11월 달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10월 달에는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아니면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이런 소식도 있고 CPI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도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이 한미 반도체라든지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오늘의 메인인 DC가 이 곽동신 부회장님의 연말 보너스, 그러니까 우리 추석 떡값이라고 하죠. 그런 걸 우리 주주님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사실 130억이라는 금액은 단일 투자로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전날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연휴 전날에 보여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는요, 여러분들 반격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많이 눌렸잖아요. 9월 한 달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주가들인데 이게 좀 반등도 나와줄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뉴스 기사들도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제 뭐 예산안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10월 한 달도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한미반도체 주주님들 화이팅입니다.